수학 멀미 스티커. 셜록 언니. 행복한 동화처럼 머리가 꽃받친 채로 살아가는 사람 셜록 언니입니다. 언제나 아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듬뿍 담아서 글을 씁니다.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행복해지는 주문을 담은 동화를 적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오전 8시가 되자 시끄럽게 알림이 울렸다. 하지만 태아는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고 있는 상태였다. 알림을 끄고 나서도 여전히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또 금요일이 오고 말았어. 태아는 금요일이 가장 싫다. 매주 금요일 마지막 교시, 수학 시간에 치르는 쪽지 시험이 두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방문이 열리며 아빠가 들어왔다. 아들, 이제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리고 오늘 1일이니까 이번 달 용돈은 식탁 위에 올려놨어. 필요한 곳에 잘 나누어서 써야 한다. 아빠는 먼저 출근하니까 학교 잘 다녀오렴. 용돈? 오늘 용돈 받는 날이었지? 참. 아빠, 고마워요. 신난다. 용돈이라는 말에 벌떡 일어났다. 방금까지 고민하던 수학시험 생각은 훅 날아가 버렸다. 그래, 수학시험 때문에 속상해지면 애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고 잊어버려야겠다.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고 나니 또다시 생각나는 수학 쪽지 시험. 자리에 앉자마자 공부 잘하는 짝꿍 지유가 놀려대며 말을 걸었다. 야, 수포자 유태야, 너 오늘은 수학 공부 좀 했어? 아니면 여전히 수학 포기자이신가? 오늘도 내 빨강 색연필은 작대기만 열심히 그어야겠네. 나는 수학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수학 공부를 했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자존심이 상한 태아는 온종일 마지막 교시에 있을 수학 쪽지 시험이 생각나서 밥도 먹기 싫어졌다. 점심도 거르고 친구의 축구 제안도 뿌리치고서 점심시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마지막 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멈추는 기분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프린트된 시험지를 나눠주셨다. 꽤 고심하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답을 적어내기가 어려웠다. 우와, 태아야, 오늘도 빨간 비가 내린다. 펄펄 비가 옵니다. 태아 시험지에 비가 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노래까지 불러가며 놀리는 지우가 너무 얄미웠다. 심지어 지우의 점수는 90점이어서 계속 동그라미만 치고 있어야 하니 더 화가 났다. 지우는 딱 한 문제만 틀렸다. 아주 커다랗게 빗금을 그어줬음에도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고 교문을 나오는 태아는 한숨을 푹 쉬었다. 마음이 상한 태아는 친구들과 PC방에 가려고 했으나 오늘따라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친구들이 야속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잔소리 들어야 하는데 진짜 집에 가기 싫다. 태아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어슬렁어슬렁 학교 주변을 배회하다 보니 지하철 앞이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2호선 지하철에 탑승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멍하니 구경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까맣게만 보이던 창밖이 밝은 햇살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반짝이는 빛이 쏟아져 있는 것 같은 한강이 보였다. 반짝거리는 햇살이 강물에 비쳐 신비하다고 느끼던 그때 지하철 내에 광고가 흘러나왔다. 갖고 싶은 것 다 파는 매직샵.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달리기 잘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시험이 쉬워지는 마법?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리세요. 광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지하철은 플랫폼에 도착했다. 으악! 어서 내려야 해! 빠르게 지하철에서 내린 태아는 바쁘게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덩그러니 멈춰 있었다. 광고를 듣고 내리기는 했는데 어디로 오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사실이 생각난 탓이다. 대체 여기가 어디야? 아까 어디로 오라는 것까지 듣고 내렸어야 했는데. 아휴. 한숨을 푹 쉬고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했다. 숙여진 시선 끝에 아주 작은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쭈그려 앉아 손톱만큼 작은 스티커를 자세히 살펴보니 스티커에는 성의 없는 글씨체로 매직 샵이라고 쓰여 있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같은 스티커가 몇 개 더 붙어 있었고 스티커 길을 따라가자 간이 매점이 하나 보였다. 작은 무인 매점이었는데 자판기만 몇 대 다닥다닥 서 있었다. 달리기가 빨라지는 껌딱지, 신발에 붙이세요. 그림을 그려주는 자동 크레파스 초콜릿, 뜨거운 곳에 두지 마시오. 대머리도 풍성해지는 샴푸, 머리에만 쓰시오. 대체 이게 무슨 자판기인지 알 수 없는 상품들만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태아의 눈을 크게 만든 상품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수포자를 위한 수학 멀미용 스티커, 초급형, 정답이 들려요, 풀이 과정 및 포함, 3만원, 수포자를 위한 수학 멀미용 스티커, 고급형, 정답이 보여요, 풀이 과정 포함 5만원. 태아를 위해 나타난 것 같은 수학 멀미용 스티커는 수학만 보면 멀미가 날 것 같은 사람, 수학을 포기한 자, 즉 수포자들을 위한 멀미 예방 스티커였다. 우와! 이것만 있으면 수학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좋았어. 당장 사야겠다. 마침 용돈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조금씩 모아놓은 용돈까지 더하니 지갑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다. 두 종류의 스티커 중 고급형을 구매하려던 태아는 잠시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진짜 비싸다 이거. 오늘 1일인데 이 용돈을 다 써버리면 친구들하고 떡볶이도 못 사 먹을 텐데 어쩌지? 시험이냐 떡볶이냐 그것이 문제야. 짧은 시간 동안 눈동자를 굴리며 고민을 한 태아는 정답만 알면 어떻게도 되겠지. 초급형을 사고 나머지 2만 원은 용돈으로 쓰면 되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태아는 엄마에게 수학시험이 아닌 늦은 귀가로 인해 크게 혼이 났다. 하지만 수학 멀미 스티커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던 태아는 엄마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에 엄마에게 더 오랜 시간 혼이 나긴 했지만 태아는 여전히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엄마의 잔소리가 모두 끝난 뒤 방으로 들어온 태아는 얼른 가방에서 수학 멀미 스티커를 꺼내보았다. 수학 멀미 스티커 사용 설명서 1. 한 번에 반드시 한 매만 사용한다. 2. 스티커 한 매당 최대 10시간 효과가 생긴다. 3. 정답을 잘 듣기 위해 귀 뒷면에 부착한다. 4. 너무 오래 붙이고 있거나 2매 이상을 한 번에 붙이는 경우 부작용, 어지러움, 수면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중량. 사용 설명서는 꽤 여러 개 적혀 있었는데 태아는 4번 정도까지만 대충 읽고서 설명서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얼른 귀 뒤에 한 장의 스티커를 붙인 다음 수학 문제지를 펼쳐보았는데 정답은 1번. 정답은 4분의 3. 우와, 진짜 들리잖아. 이건 대박이야. 다시 금요일이 되자 태아는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했다. 가방 속에 넣어둔 수학 멀미 스티커만 있다면 쪽지 시험 같은 건 더 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쯤 아이들 몰래 스티커를 미리 귀 뒤에 붙여두었다.
쪽지 시험의 결과는 100점이었다. 뭐야, 유태야, 너 왜 100점이야?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는데? 한지유, 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말했지? 나는 그냥 수학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라고. 지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아에게 내 시험지를 베낀 것이 아니냐며 소리쳤지만 태아는 흥 하고 콧방귀를 낀 채 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다음날 태아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지유는 태아를 닥달했다. 유태야, 이것도 풀어봐. 아, 왜 자꾸 귀찮게 해? 이제 정말 다 풀 수 있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유는 이후에도 자꾸만 수학 문제를 내밀었지만 태아는 차분하고 빠르게 답을 적어 나가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이제 그만 인정하시지? 나는 이제 수학의 신이라고. 그래, 알겠어. 이제 인정할게. 내가 나보다 수학 잘해. 몇 번의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야 태아에게 인정의 말을 내뱉은 지유였다. 그 이후로 지유는 태아에게 자주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았다. 태아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그거 답이 8분의 5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딱 봐도 답이 그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치사하게. 어떻게 풀어야 너처럼 빨리 답이 나오는 거냐고. 나도 좀 알려주라고. 에이, 그게 부탁하는 사람 태도냐? 몰라, 너 알아서 풀어. 태아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피해 교실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철렁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태아의 수학 멀미 스티커는 초급형이어서 풀이 과정은 알려주지 않고 정답만 말해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풀이 과정을 물어보는 지유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었다. 아우, 왜 자꾸 풀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야? 정말 모르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용돈 남기지 말고 그냥 고급형을 샀어야 했는데. 그날 오후 고급형 수학 멀미 스티커를 사지 않은 것에 후회하는 태아에게 더 청천벽력 같은 시험 이야기가 들려왔다. 얘들아, 이번 주 금요일 수학 쪽지 시험은 풀이 과정까지 포함한 수학 논술 테스트로 진행할 거란다. 풀이 과정을 쓰는 방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오도록. 태아는 담임선생님의 논술 테스트 이야기에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다. 오늘이라도 당장 고급형 수학 멀미 스티커를 사러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달려간 태아. 집으로 가자마자 돼지 저금통의 배를 칼로 갈라 돈을 꺼내어 보았다. 설에 받았던 세뱃돈과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 조금씩 모아두었던 용돈은 고급형 수학 멀미 스티커를 사기에 충분했다. 큰 돈이었지만 다시 수학시험 점수가 떨어져 지휘에게 놀림당할 걸 생각하면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엄마 아빠가 용돈을 필요한 곳에 쓰는 거라고 했어.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고급형 꼭 사자. 스스로 큰 돈을 써야 하는 이유를 되낸 태아는 곧바로 지하철을 타러 갔다. 까만 창문을 지나 햇살과 한강이 보이는 역이 나타났지만 매직샵의 광고는 나오지 않았다. 의아한 태아는 지하철에서 내려 그 구간을 몇 번이고 되돌아 탔지만 광고를 들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해서 햇살 가득한 역에 내려 간이 매점이 있었던 자리도 찾아갔으나 매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태아는 역무원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저기 복도 끝에 조그만 매점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꼬마야, 우리 역에는 그런 매점은 없단다. 저기 1번 출구로 나가면 편의점이 있으니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로 가보렴. 태아는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있던 초급형 수학 멀미 스티커를 2개씩 귀에 붙여보았지만 부작용이 생긴 건지 온종일 어지러움에 시달렸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컨디션까지 바닥이 난 태아는 그 주에 있었던 수학 논술 테스트에서 빵점을 받았다. 그리고 빵점 시험지를 받자마자 기절했다. 양호실에서 눈을 뜬 태아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스티커만 믿고 전혀 공부하지 않아서 예전보다 더 수학을 못하게 되었구나. 수학 멀미 스티커가 있으니까 이걸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면
지금쯤 진짜 수학을 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태아는 그날부터 수학 멀미 스티커가 답을 알려주면 그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부법을 바꿨다. 정답을 알려주는 수학 멀미 스티커가 있으니 풀이해보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풀고 추론하는 논술형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태아에게 훨씬 더 편안했다. 짝꿍인 지유가 왜 자꾸만 풀이 과정을 자신에게 물어봤는지가 이해되었다. 풀이 과정을 추론하는 과정은 즐거웠다. 하나, 둘씩 수학 멀미 스티커가 알려주는 정답을 맞히게 되자 수학에 재미가 생긴 태아는 수학 멀미 스티커를 시험 볼 때가 아닌 공부할 때만 쓰기로 마음먹었다. 지우야, 이거 풀이 과정 너무 헷갈리는데 나랑 같이 풀어봐 줄 수 있어? 오, 수학의 신 유태아가 모르는 것도 있냐? 장난을 치며 함께 공부해주는 지우가 있어서 태아는 수학 공부가 힘들지 않았다. 물론 빵점이었던 수학 논술 테스트의 점수를 올리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매일 수학 멀미 스티커 그리고 지유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조금씩 점수가 올라서 태아의 지난주 논술 테스트 점수는 85점이었다. 이제는 남아있던 수학 멀미 스티커를 모두 써버렸지만 노력하는 아이 태아는 더 이상 수학 시험이 두렵지 않다. 낭독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박은혜